자, 이제 용도 지역 이제 관리계획 내용에 하나씩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용도가 정해졌을까요?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자, 정해져 있어요. 토지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인천시도, 서울시도, 김포시도, 일산, 고양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전국도는 크게 몇 개 용도로 나누냐면 정도는 크게 네 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네 개가 뭐냐 그러면 도시적, 자 그리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정도는 도관농자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도시적, 자 그리고 관리적, 그리고 농림적,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 왜 땅의 용도를 정해놨을까요? 땅의 용도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막 노후호텔 짓고 여기다 룸사롱 짓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짓고 어떤 사람은 공장 짓고 어떤 사람은 창고 짓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도관농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도시적 안에는 우리는 도시적의 모임. 도시적 안에 무슨 적 있어요? 주거적, 상업적, 그리고 공업적, 그리고 녹지적. 내 안에 넣어 있다. 도시적 안에 주상 공목이 있어요. 자, 인천시가 인과 산업이 밀집되고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적으로 딱 지정해 놓고 그 도시적 안에다가 주상 공목을 딱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토지 용도를 정해줘요. 그러면 주거적이다. 인천시가 이 지역에다가 주거적이다 지정해놨어요. 그러면 주거적이다 지정했으면 이 주거적 내 토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고요?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만 건물을 지어라. 여기에는 주택 짓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노후호텔 짓고 룸사롱 짓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용도 정하고 건물의 용도도 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상업적이면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토지 용도를 정해놔요.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면 여기다 공업지역 지정해놨어요. 그러면 공업지역이면 뭐 하라는 겁니까? 공장 지어라. 그죠? 공장의 용도로 이용될 땅이다라고 용도를 정해놓습니다. 근데 도시 안에는 자, 이 토지 용도가 정해지지만 다 이런 개발 목적으로 정해지죠. 인구와 사람 밀집되니까. 그러나 개발만 해야 될까요? 도시 안에도 녹지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녹지는 보존할 땅은 아니죠.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건 이제 용도적의 종류나 목적 세분되는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용도를 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지역은 토지 용도도 정하고 그 토지 용도에 따라 건물의 용도도 정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주택 지을 땅이다라고 용도를 정해놨죠. 토지 용도 정하고 건물의 용도도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택을 짓는데 얼마의 규모로 지을 거냐 규모 제한이 나와야겠죠. 그 규모가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있는 이유는 토지 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더라. 그래서 이미 다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용도적은 중복되게 지정한다고요? 중복되지 않는다고. 용도적은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어요. 인천시가 저기다 주거적이면서 상업적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용도적은 중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용도적은 중복되지 않게. 뭘로요? 광역도시계획으로요? 아니면 기본계획으로요? 아니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요? 관리계획. 우리 관리계획 내용의 용어 배우고 있잖아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예요. 토지에 대한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땅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하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입니다. 자, 용도 지역을 딱 지정하고 거기 있는 용어 정리하시고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을 정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용지역, 용도 지역을 정해서 토지 이용을 관리하지만 용도 지역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용도 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게
용도 지구예요. 용도 지구. 예를 들면 이미 용도 지역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지역이 지금 건물 짓고 사는 지역인데 높이를 제한하겠어요. 그러면 높이 제한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역 위에다 필요한 부분에다가 고도지구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면 농사짓는 땅이니까 여기 개발 안 되는 땅이죠. 근데 이 지역에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주거지 취락 지원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취락지구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용도지구, 이게 이제 용도지구라는 이야기예요. 지역 위에다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제 추가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자, 그러면 예, 용도지구란 이렇게 정리하겠죠.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물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이게 용도지역에 있는 이유잖아요.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고도지구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는 지역 위에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역의 제한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높이 제한을 받아야 되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이 강화되죠. 그런데 여기 농림지역인데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주거지 취락 지원을 위해서 취락지구를 딱 지정해 줬어. 그러면 이때는 예, 용도지역의 제한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여기는 보존지역인데 여기만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이 완화되죠. 자, 그래서 용도지구란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면 경관, 안전이면 안전 이런 특정한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로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그래서 시험에 요거 물었어요. 요거 딱 내주면서 여기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험에.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도지구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역 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에 이제 고도지구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여기가 또 건물이 들어섰는데 예, 다른 지역에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 그러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여기다가 방화지구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도지구는 아까 용도지역이라는 놈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할까요? 여기가 고도지구면서 방화지구 이렇게 지정될 수 있어요? 예, 용도지구는 필요한 부분에다가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되지만 지구는 고도지구이면서 방화지구 이렇게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른쪽 날개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말은 용도지역만으로 토지 용도, 건물의 용도를 다 제한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 위에다 필요한 부분에다가 추가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용도지역 위에다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경관지구 지정해서 지역의 기능을 또 보완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구는 지역이 존재해야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 위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구를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 포인트 이렇게 정리하시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입니다. 자, 용도구역은 센 놈입니다. 용도구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자, 도시지역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상목록 있죠. 자, 여기가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면 이미지가 건물이 들어선 땅이 아니라 뭐 이런 산 같은 거 이런 거 도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 지역만큼은 또 예, 다른 지역의 녹지지역과 비교해서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경관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땅은 예,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면서 경관지구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녹지지역이고. 자, 그런데 용도지역이고 용도지구잖아요. 지역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용도구역이라는 놈이 딱 붙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용도구역 여러분이 제일 예, 잘 아는 게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아시죠? 일명 그린벨트라고 하죠. 지역지구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이 딱 붙었다. 용도구역이라는 놈이 붙으면요. 용도구역이라는 놈이 붙으면 이 지역지구 다 무시하고요. 용도구역이 정하는 요 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그린벨트가 풀어지면 이제 지역지구가 살아나지만 그린벨트가 용도구역에 묶이면 그때는 이거 다 무시하고 이 용도구역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할 수도 있고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완화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 1차적 규제, 그리고 용도지구가 2차적 규제, 그리고 용도구역은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3차적 규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 놈이에요. 그래서 용도구역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용도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게 이제 용도지역이 있는 이유잖아요. 그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는 말 나오죠? 따로 여기도 딱 구역이라는 놈이 붙으면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하는 구역이라는 놈이 붙으면 세게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세게 완화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예,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하는 용도구역의 종류는 몇 가지 있냐면 5가지가 있어요. 개도시를 수입하자.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 내용의 위에 2번하고 6번이잖아요. 개도시. 그 요 놈만 요 5개만 용도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 구역이에요. 요 놈만 용도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 구역 나중에 이게 종류 다시 예, 정리할 텐데 일단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 구역은 5개 있다. 그 5개 이름이 뭐라고요? 개도시를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하자. 개도시. 개도시 수입. 2번이 거기 관리기 내용이 2번이 개도시 수. 그리고 6번이 입. 그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개도시 수입하자. 그 중에 여러분 좋은 게 뭐가 좋을까요? 자, 개발장구역이 지정되면 좋아요.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되면 좋아요.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좋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좋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좋아요. 어느 게 좋을까?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하기도 하고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완화해주기도 하는데 느낌상 좋은 놈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그죠? 요 놈이 겁나 좋은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겁나 좋은 거예요. 입지규제. 그래서 인천시가 여러분 하시는 적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 환영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머리띠 두르고 누워 있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 환영합니다. 그래야 돼요. 인천역, 지금 인천 중구 인천역이 그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돼서 복합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복합 개발이 가능하려면 용도 지역 지구 위에다가 이게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역 지구 제한을 세게 완화해 주려면 여기에서 완화되는 계획이 수립돼야겠죠. 자,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부수적으로 이 안에 나오는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자, 여기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합니다. 나중에 요 분도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